우리 지역의 목회자들과 크리스천 리더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과 신앙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미션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악 하시는 분, 그중에서도 오페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의 음악총 감독이신 박명기 집사님을 오늘 초대했는데요. 대구 범어교회 샬롬 찬양대 지휘자이시기도 합니다.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국제 오페라 축제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5작품 5주 동안 하는데 3작품 끝났고 네. 이제 진주조개잡이하고 가락국기 2작품 남았습니다. 네, 11월 7일이 폐막이죠. 그렇습니다. 네. 폐막 그날, 콘서트까지. 네, 폐막 콘서트하고 네. 시상식도 열리게 네, 되고요. 네. 진주조개잡이는 국립오페라단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잠깐 소개해 사실은 주시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초연을 했습니다. 네. 초연을 했는데 국립오페라단이 이제 한 발 늦었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국립오페라단이 초연이라 그러고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작년을 초연했고 그랬군요. 또 대구 지역의 성악가도 이제 재상철씨라고 제가 추천해서 네. 이번에 참가합니다. 네. 가락국기가 마지막 작품인데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창작 오페라죠? 예, 창작 오페라인데 금년이 이제 광복 70주년이라 우리가 대구시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광복 70주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뭔가 애국적인 걸 해야 되겠다는데 네. 원작이 독도 인 더 헤이그. 아, 그래요? 예, 일본하고 독도 가지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데 제가 가락국의 히스토리 네. 그런 뜻입니다. 그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좀 너무 정치적이지 않게. 네. 그 가락국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락국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역사책 우리나라에 삼국유사 이런 것처럼 네.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소실되고 지금 예. 찾을 수가 없어요. 원래 있던 책인데.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일본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았을까 혹은 일본에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일본에 갔는데 테러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몰래 따라갔던 국정원 직원하고 이제 그 역사학자의 딸이 네. 그 국정원 직원을 사랑하거든요. 러브스토리도 있군요. 또 어떤 검사가 네. 또 그 딸을 사랑해서 네. 3명이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네. 장렬하게 다 죽습니다. 그래요. 가락국기는 찾고 네. 그런 스토리입니다. 국제 오페라 축제가 이제 우리 대구의 자랑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그렇습니다. 자랑이 됐습니다. 예, 예. 올해가 13회째죠. 예. 뭐 해를 거듭할수록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예. 뭐 이런 평가를 예. 언론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의 주제가 치명적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작품이 치명적인 사랑이 안 들어가는 작품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서브젝트를 갖기 위해서는 제목을 정한 거고, 금년 작품들은 처음에 아이다를 했고요. 두 번째가 정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비스바덴 독일 극장에서 와서 로헨그린 바그너의 대작입니다. 했고, 세 번째 리골레토, 이는 대구에 있는 영남 오페라단을 초청해서 했고, 이번 주에 국립오페라, 다음 이제 가락국기 초연 작품 합니다. 항상 5, 6주 동안 이렇게 대여섯 작품 하는데, 정작 대구보다 외국이나 서울에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객을 조사해 보면 로헨그린 같은 경우는 40% 이상이 외지인입니다. 네, 대구 사람은 반이 조금 넘거나 네. 반이 안 되거나 네. 그 정도로 외부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깜짝 놀란 거는 로헨그린 같은 건 4시간이 넘는 대작인데 오히려 우리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걱정했습니다. 야, 네. 이분들 어떻게 4시간 인터미션까지 하면 4시간 반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택시비까지 돌려줬습니다. 티켓 값에서. 네, 네. 그런데 그 관객분들이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건 완전 다른 세상이다. 네. 그 바그너 음악들은 텍스처가 굉장히 소밀합니다. 촘촘하게 음악이 짜져 있어서 이제 베르디나 모차르트 듣다가 그걸 들으면 굉장한 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군요.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벌써 일반 관객들이 안다는 거죠. 음식 같은 맛을 볼 줄 안다. 네, 네. 그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페라 축제가 우리 지역의 축제에 머물지 않고 네.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축제가 됐다는 면에서는 참 그렇죠. 바람직한데요. 예.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는 것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사실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오페라는 인문학적인
이제 그 모양이거든요. 그렇죠. 뮤지컬이나 영화나 대중음악은 이제 인문학적이라기보다는 네. 하나의 이제 그 소비 문화, 그냥 즐기고 마는 거죠. 아주 네, 그렇죠. 네. 그런 간단한. 네. 근데 오페라나 심포니는 창조적이고 공연한 게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창 솔리스트한테 그 실력으로 남아 있고 네. 그게 향상됩니다. 발전되고. 네.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작품 제작 능력도 올라가고. 근데 되게 뮤지컬이나 영화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공연만 하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전 세계가 오페라 극장이나 심포니홀을 짓죠. 미술관처럼.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오페라 하우스가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 네. 됐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2003년에 문을 그렇습니다. 열었잖아요. 우리나라 오페라의 중심지가 예. 됐습니다. 또 오페라 축제도 매년 예. 개최하면서 오페라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예. 과제라면 어떤 걸까요? 그거는 사실 비단 대구 오페라 하우스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극장도 그 설정하는 방향이나 목표가 비슷합니다. 네. 첫째는 그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모든 도시의 한가운데는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유럽에서는 그걸 뭐 오페라라고 붙이지도 않고 그냥 예. 테아트라 그러면 그냥 극장이라고 당연히 하는군요. 오페라 하우스를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오페라 하우스 하면 오페라가 하나의 단일 공연이라고 잘못 생각하는데 오페라를 할 땐 단일 공연이지만 그 오페라 안에 있는 요소들이 예서 교향악, 합창, 솔로, 발레, 무용, 미술까지 미술, 들어가죠. 무대 미술, 네. 또 연극 이런 게 독립적으로도 공연이 됩니다. 네. 오페라 하우스 안에서. 예. 그러니까 종합적이면서 독립적이죠.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도시에서 오페라 하우스를 짓습니다. 뭐 종합극장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오페라 하우스가 단일 극장이면서 종합극장입니다. 네. 그래서 대구가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대구의 그 문화적인 가치가 굉장히 상승했죠. 네. 그래서 외국 극장에서도 그 오페라 하우스를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새로운 창작물, 네. 예술품을 감상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오페라 하우스가 시민들의 가장 편한 안식처, 예술도 즐기면서 아주 고급 문화의 메카가 되는 거죠. 말씀 고급 브랜드의 그 옷 가게도 들어가 있고 커피숍, 음식점 이런 게 아주 넓은 공간에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이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네. 시민들이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이제 시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오페라 하우스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를 사랑하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렇죠. 오페라 네. 하우스가 해야 예. 할 중요한 역할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네요. 얼마 전에 한 대학에서 강의하셨다는 예.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제목이 예. 오페라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아, 예. 이런 제목으로 예. 하셨더라고요. 뭐, 제목이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예.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오페라 지휘도 하고 지금은 이제 예술 감독하지만 강의도 많이 하는데 네. 그 오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제목도 있고 오페라는 밥이다. 아, 그래요? 뭐 네. 이 여러 가지 제목들인데 그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그 오페라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나라는 좀 지식인들조차도 오페라를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나랑 별 상관이 네. 없는 분야로. 그게 네. 이제 큰 병입니다. 그게. 어. 왜냐하면 지식인, 소위 지식인이라는 거는 그 사회의 리더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식을 남보다 많이 갖출 기회를 가졌거나 돈이 많은 분은 소위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기회가 더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자기 삶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점점 공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중요한 사회 현상이나 지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럼 이제 예술 활동, 공연 중에 가장 중요한 장르가 오페라거든요. 네. 그 오페라를 모른다 혹은 나는 뭐 귀찮아서 안 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라는 건 또 뭐냐?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나 생각이나 작품을 가장 높은 예술적인 경지로 표현하고 공연하는 게 오페라거든요. 네. 종합적이고 음. 재미있고 네. 뭐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귀찮아도 오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찮아도 사람 만나면은 난 커피를 안 좋아해도 커피를 마셔야 된다기보다 마시는 게 좋다. 네. 스마트폰이 나는 하기 싫어도 안 하면은 소통이 안 된다. 예. 예, 그래서 오페라를 보는 게 하나의 전 지구상에 있는 예술가들을 만나고 오페라를 좋아하고 만드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오페라는 게 특정 장르가 아니고 보편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좀 특별한 장르로 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오페라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이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안에는 철학도 있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음악과 또 예. 미술과 무용 모든 예, 예술이 예,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페라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예. 접하고 소통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기부를 하는 예, 의미도 되고요. 예, 예. 네, 또 참여하는 의미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그 오페라 하우스가 도시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오페라가 생기기 전에는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와서 기독교가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데 그 전에는 그리스나 로마 같은데 또는 어떤 도시도 도시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제사를 지내는 어떤 회당이나 네. 그런 성전이 건물들이 있었죠. 있었죠. 네. 예, 뭐 꼭 기독교뿐만 아니고 네. 뭐 기독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도시 한가운데 그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워낙 많으니까 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 가운데 그 도시나 사회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극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 한가운데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을 짓는 이유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페라의 목적이 원래 그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그 행복하게 살았을 적이 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읊고 서로 어울려서 놀 그거는 재현한 것이 오페라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페라의 목적은 아주 확실합니다. 인간의 행복, 인간의 그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운 말이나 행동이나 이제 공연을 해서 네.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네. 오페라의 목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감독님께서는 이제 대구가 고향이시죠? 예, 예. 네. 대구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하시고 이후에는 서울에서 쭉 그렇습니다. 활동을 예. 하시다가 대구에 돌아오신 건 이제 한 10년 정도 되시나요? 예, 한 2006년에 네. 대구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제가 그러시죠. 부임하면서 네. 32년 만에 네. 대구로 왔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음악을 하던 시절, 예. 청소년기, 그리고 예. 대학을 들어가던 때는 남자들이 음악을 많이 안 할 때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님 몰래 아.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러셨어요? 원서는 어.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원서를 내고 네. 몰래 그것도 목사님이 이제 시험 치기 얼마 전에 네. 저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어.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땐 집사도 아니고 학생이니까 박 선생 이번에 그 음대 원서 냈겠지 당연히. 그래요? 지금 이렇게 사범대학 낸다니까 아니 무슨 왜 음악대학을 안 가고 사범대학 네. 가냐. 예. 음악을 잘 하는데 그래서 음대를 가면 조금만 잘하면 교수도 하고 연주가도 하고 아. 사범대학 가면 그건 선생님 하는 데인데 네, 네. 그건 내가 볼 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원서를 바꿨습니다. 아버지를 그날. 속였습니까? 예. 원서를 바꿔서 대명대학교 음대를 냈는데 예. 그 전체에서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죠. 아, 그러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음악 인생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 음악 인생은 4살 때 시작됐습니다. 그래요? 네. 4살 때 경산에 있는 메노나이트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아마 언더우드 박사 그 계명대학을 설립한 네. 선교사들이 만든 실업학교입니다. 예. 근데 거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미국 그 선교사들 가족과 학교 가족들이 아. 매일 저녁에 모여서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아,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제 4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그렇습니다. 누리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 2, 3년 그 아. 유치원에 다닌 것이 네. 제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지휘를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반 성가대를 지휘해서 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무려 한
45년 어른 성가대는. 근데 네. 뭐 중학교 때는 또 초등학생 지휘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중학생 지휘를 했으니까 성가대를 한 50년 좀 했다고 예. 봐야죠. 음악이나 지휘 공부를 따로 하셨나요? 물론이죠. 저는 원래가 음악을 할 때는 이제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그 종합적이고 이제 전인적인 음악가가 되겠다고 그랬죠. 네. 성악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아, 근데 이제 가장 성악이 좀 시작하기가 편합니다. 돈도 적게 들고. 네. 그래서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고 그래서 예. 성악을 했는데 제 목표는 작곡가하고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랬군요. 나중에 작곡 지휘를 공부해서 이제 네. 오페라 지휘자가 되고 네. 작곡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성악을 하신 거 보면 노래도 잘 하셨겠죠? 노래하는 아, 모습을 물론. 본 적은 없지만. 예, 노래를 못하고 지휘를 하면 네. 그때는 좀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외국은 안 그런데 그래요? 저 친구 저 노래 못하니까 지휘를 하는구나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 때 노래도 열심히 해서 항상 오페라 주역하고 그랬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거의 교회와 함께, 음악과 교회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교회에서 그냥 살았죠. 네.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셨던 기억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현풍에서 났는데요. 네. 낙동강 건너 굉장히 골짜기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2시간을 걸어서 이제 교회를 가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 3살 요때 이제 경산으로 이사를 해서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뭐 거의 교회 뭐 성탄절, 부활절 행사 때마다 직접 뭐 찬양대도 하지만 뭐 네. 그림도 그려 붙이고 뭐 아, 그러셨어요. 학생회 활동도 열심히 네. 했어요. 네. 음악뿐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재능이 있으셨군요. 좀 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가셨나요? 졸업하고 군에 갔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 1년 하다가 네. 마침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 예. 시민회관이 불타서 다시 지어서 개관. 그때 개관할 때 서울시립 합창단원으로 제가 시험 봐서 네. 들어갔다가 3년 만에 오페라단 지휘자로 이제 오디션에서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뭐 학교에서 각종 예술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또 교회에서 예.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책임감을 갖고 고향에 돌아오신 겁니까, 그럼? 좀 그렇죠. 사명감을 가지고. 네. 제가 뭐 조금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면 그냥 나 혼자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음악한 건 아니고 음악이 네. 좋아서 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음악 쪽에는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향 같은 데는 아직 심포니홀도 없고 국립오페라가 국립극장도 없고 그렇죠. 오페라하우스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예술의 전당인데 대관만 하고 있고 아, 대구는 예를 들어서 오페라하우스는 있는데 합창 뭐 교향악 오케스트라 발레 연극 이런 거 부속 단체가 없고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 아직 서양 그 극장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국 아주 그렇군요. 20, 30년 사정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음악이나 오페라 전도사처럼 네. 막 욕도 많이 먹습니다. 아, 그래요? 별 유별나다.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떠든다. 근데 뭐 누군가 안 떠들면 네.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구를 음악 도시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음악적인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대구에 제일 큰 4개 대학에 다 음대가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부산에는 아직도 음악대학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비교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엄청난 거네요. 예. 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음악대학에 음악과가 있고 부산이나 대전에는 음악대학이 아니고 그냥 음악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부산 경남 쪽에서 대구로 대학을 맞습니다. 많이 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마다 최근까지도 한강 이남의 대학에는 교수들이 다 계명대학 출신들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지금 이제 많이 섞였지만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출신들의 음악가가 우리나라의 음악에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저변이라고 할까요? 예. 애호가층은 그리 두텁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클래식 하는 분들은 표가 안 납니다. 음. 진짜 애국자들은 표를 안 내는 것처럼. 네. 네. 실제로는 굉장히 많고. 그래요. 예. 그리고 대구는 오페라를 해보면 다 매진되잖아요. 네. 교향악도 다 매진됩니다. 네. 물론 좋은 작품 하죠. 최근 들어서 부쩍 네. 그렇죠. 그래서 오페라나 교향악을 저변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거는 강제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제 나라의 수준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네. 우리가 요즘은 뭐 고수도 별로 안 치잖아요. 네. 지금 아직은 소주를 많이 먹지만 앞으로 갈수록 그런 문화도 상당히 이제 네. 질이 높은 문화로 네. 바뀔 겁니다. 억지로 되지는 예, 않고요. 예, 예. 네. 지금 범어교회 샬롬 찬양대 지휘하고 계시고 평생을 교회에서 지휘하면서 보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대구 오니까 뭐 힘든 거는 뭐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거지만 좋은 거는 막 32년 동안 잊었던 그 친구나 후배들이 뭐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뭐 장로님도, 저는 아직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제 후배가 다 장로님들이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를 그만두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또, 있는 동안이라도 좀 해달라 그래서 하는데요. 네. 성가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고, 그래요. 참 항상 뭐 너무 사랑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고 네. 수많은 찬양대가 있습니다. 예. 또 찬양대원들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네. 봉사하고 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찬양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 뭘까요? 지휘 부분에서나 아니면은 찬양대원들 입장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네. 당연한 질문인데. 네. 왜냐하면 찬양이라든지 아까 내 인문학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문제라든지 좀 진지한 문제는요 반드시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회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지휘자는 당연하고 네. 전문가라도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확실한 그 목표를 갖고 있어야 되고, 네, 성가대를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악은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은 음을 다루는 데 따라서 그 듣는 사람한테 나쁜 영향도 줄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영향도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에는 교회 자체에서도 음악가들한테 상당히 좀 진지하게 대우를 해야 되고 네. 음악가들은 좀 더 공부를 좀 자기 그 의무감을 가지고 네.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보통 교회 찬양대 하면은 목소리만 좀 좋으면 누구나 다 하는 네, 걸로 생각하기가 그거는 쉬운데요. 안 됩니다. 예, 찬양이라는 것이 그냥 노래가 전혀 아니기 아니지. 때문에 공부도 필요하고 또 그만큼 진지한 자세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또 찬양대를 그런 의미 부여를 네.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목소리가 크고 작고 음악을 정확하게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 찬양에서 얘기하는 음표나 가사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를 네. 아주 진실로 얘기해야 됩니다. 네. 네. 수십 편의 오페라를 네. 제작도 하셨고 예. 감독도 하셨고요. 네. 또 외국의 오페라를 번역도 많이 예, 예, 하셨죠. 예. 네. 평생을 이렇게 음악하시면서 오페라와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또 찬양대와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는 어떤 꿈을 꾸고 계실까 궁금합니다. 앞으로는요. 제가 좀 어쩌다 보니까 나라에서 내가 녹을 먹으면서 공부도 하고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어렵게 공부도 하고 경험을 가졌으니까 네. 그걸 좀 더 사회나 나라나 후배들이나 네. 일반 시민들한테 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좀 더 확대되거나 많았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평생을 음악을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네. 음악을 통해서 뭔가 네. 사회에, 나라에, 또 교회에 네. 봉사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네. 오페라 축제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많이 바쁘실 예. 텐데요. 오늘 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음악의 전도사, 네. 오페라의 전도사, 또 멋진 네. 찬양대 지휘자로 예. 섬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독님. 하고 싶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